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학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을 치료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적 정신과정을 다루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경증 장애를 치료하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하며, 정신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정신분석 임상 즉 실천과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강은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계승한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클라인이라든지 대상관계 이러한 분야에서의 분석 실천은 프로이드의 진정한 계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락강은 프로이드의 회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유일하게 프로이드를 계승하고 있는, 말하자면 적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락강은 정신분석 이론은 종교적 담론이라기보다는 과학적 담론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하나의 과학의 위상을 갖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정신분석은 하나의 주인 담론이라기보다는 분석가 담론과 히스테리 담론에 더 가깝습니다. 분석가 담론에서는 이 분석가가 대상 A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결여된 주체인 히스테리 주체에게 어떻게 합니까? S1을 찾아주는 것이죠. 예. 결여된 주체인 히스테리 주체가 아니라 내담자, 즉 피분석자에게 당신의 S1은 무엇입니다 라고 고정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분석자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S1에 대한 의미, 즉 S2를 만들어내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분석가 담론은 굉장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죠.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S1, 주인 기표가 의미하는 의미, S2, S3 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정신분석, 락강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히스테리 환자 담론과 비슷하죠. 분석가는 결여된 주체의 위치에 있고, 주인 기표로서의 히스테리 주체에게 무엇을 욕망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히스테리 주체는 분석가와의 담론을 통해서 발견한 자신의 욕망인 S2, S3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상 A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욕망의 대상들이 궁극적 욕망의 대상인 A와 일치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히스테리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 락강식의 정신분석이라는 건 바로 분석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S1으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끊임없는 과정, 또는 욕망의 대상을, 무의식적 욕망의 대상을 발견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심리의 분야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언어학도 아니며, 그 목표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의식적 진실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표명한다는 것. 그러니까 무의식적 주체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정신분석은. 그 다음 제목 조각난 몸입니다. 이 조각난 몸이라는 것은 거울상과 대치하는 것이죠. 아이가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게슈탈트를 발견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이상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죠. 이상적 자기 이미지.
이상적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이상적 자아 이미지에 말하자면 속는 것이죠. 거기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주체는 소외된다고 그랬죠. 그 소외된 주체를 아파네시스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의식적 주체는 그 완벽한 하나의 자아 이미지로서의 그 거울상에 의해서 소외된 주체, 그것이 무의식적 주체고, 그 소외된 주체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의식한다고 그랬죠? 조각난 몸으로 의식한다고 했습니다. 조각난 몸, 분열된 주체, 분열된 것으로, 그 하나의 이 분해된 하나의 몸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울상과 조각난 몸은 서로 간에 상호 공격을 합니다. 조각난 몸은 완벽한 그 거울상에게 야, 너 착각하지 마. 너는 조각난 몸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게슈탈트인 이 거울상은, 이 완벽한 자아 이미지는 조각난 몸에게 야, 너 조용히 해. 나는 완벽한 그 거울상 그 게슈탈트거든. 완벽한 입상이야. 너 조용히 해. 찌그러지고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 공격을 하는 주체가 바로 거울상과 조각난 몸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조각난 몸은 신체의 이미지에 대해 언급할 뿐 아니라 어떤 의미로든 파편화와 분열체를 가리키는 그 용어입니다. 조각난 몸이라는 건 단순한 그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주체, 분열된 주체, 파편화된 주체. 이 주체의 진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분열된 주체, 파편화된 주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본래부터 주체란 욕망에 조직화되지 못한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각난 몸이라는 표현의 진실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조각난 몸이라는 진실한 의미는 아이라는 주체가 자기의 그 몸을 갖다가 얼굴 따로, 이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배 따로 이렇게 조각난 분열된 몸으로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열체로 인식하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이 파편화된 욕망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것.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더 확장돼서 이해한다고 락강이 얘기합니다. 락강은 히스테리의 전형적인 증상을 설명할 때도 조각난 몸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한쪽 팔다리에 히스테리성 마비가 왔을 때 그 마비는 신경계의 생리학적 구조에 따르지 않는 대신 신체가 상상의 해부학에 따라 분할되는 방식을 쫓을 것이다. 신체가 상상의 해부학에 따라 분할된다. 마치 내 것이 아닌 듯한, 신체의 일부가 해체되는 것 같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상상의 해부학, 상상의 해체, 상상적 해체, 상상적 분열. 이게 이제 히스테리의 신체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각난 몸은 분열증적이며 발작적인 히스테리의 증상을 보여주듯이 환상의 해부학이라 정의될 만한 허약화의 방향에 따라 유기체 수준에 나타난다. 허약화의 방향에 따라 유기체 수준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 신체의 가장 허약한 부분에 히스테리성 신체화 발작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존재에 들어가겠습니다. 락강의 입장에서 그 분석가의 행동이라는 것은 피분석자의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도 피분석자의 그 존재적인 핵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메타적으로 피분석자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피분석자의 고통 속에 같이 빠지는 거죠. 분석가도. 그래서 분석가는 자기 자신을 소진하면서 소모하면서 피분석자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분석, 락강식의 정신분석이죠. 그래서 이 분석가는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상실을 경험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분석자에 의해서 하나의 단순 대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단순 대상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피분석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분석가는 피분석자에게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모품일까요? 고통에서 헤어나오는 소모품,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그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락강은 존재의 그 위상을 갖다 상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대타자라는 현실계 속에 하나의 자기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 위치를 상정하는 주체로서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상징계에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징계라는 것은 결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속에 자리를 잡는 주체 역시 결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주체의 무의식 역시 결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는 존재하려는 바람인 욕망을 일으키는 이러한 존재와 존재의 결여에 의해서 구성된다. 상징계가 질서의 결여에 의해서 구성되듯이 이 주체 역시 존재의 결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욕망은 본질적으로 존재를 향한 욕망이다. 존재를 위한 욕망이다. 존재를 회복하기 위한 욕망이다. 존재의 결여를 커버하기 위한 욕망이다. 존재의 결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락강이 존재를 실존과 대비시킬 때 존재는 상징계에 위치시켰고 실존은 실제계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존재는 상징계에 위치시켰다는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존재는 말을 통해서 구성된다. 그러나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구성될 수가 없는 어떤 것이죠. 말을 통해서 의미화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게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계에 속한 주체의 한 면이죠. 존재라는 것은 상징계에 속한 주체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실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존한다. 말할 때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말로 구성되지만 실제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실존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무엇인가가 주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실존처럼 존재 없이 실존할 수 있는데 그 주체는 완벽하게 의미화하는 표명으로 환원될 수 없다. 말로 의미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주체는 실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체가 말로서 자기 자신을 표명한다 할 때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락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광고 드리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락강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4가지 근본 개념을 가지고 핵심적인 그 락강의 말을 가지고 이 숙고해보는, 생각 고려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락강 세미나 11 정신분석의 4가지 근본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하진 못하지만 락강의 그 말들 중에서 핵심적인 그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